중학교 3학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실수와 그 계산에서 제곱근과 실수, 제곱근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우선 제곱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은 4라는 이 방정식의 해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 배우진 않았지만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x제곱은 4의 해라는 것은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면 이 등식이 성립하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x에다 어떤 수를 대입하면 4가 될까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은 4. 그것만 있나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4가 되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2 하고 마이너스 2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2차 방정식의 해 x제곱은 4라는 특별한 모양인 이 2차 방정식의 해인 2와 마이너스 2를 4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x제곱은 4라는 이 방정식의 해를 4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은 2라는 방정식의 해를 찾아보세요.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면 이 등식이 성립할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2가 되는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수학자들도 세계적인 수학자들도 이 방정식의 해는 없다, 풀 수 없는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수의 범위가 유리수의 범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수학자들이 이 방정식의 해는 없다라고 했던 그 시대는 유리수만 알려져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려져 있는 온갖 유리수를 다 대입해 봐도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어떤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세변 사이에 우선 이 수는 지금 그때 당시에는 모르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려 놓겠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는 이 지금 가려놓은 이것을 x라고 하면 x제곱은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발표가 됐죠. 따라서 x제곱은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즉 x제곱은 2라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어떤 수가 이 선분의 길이로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가 있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그러면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왜냐하면 그때까지 알려져 있는 유리수로는 나타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를 나타내는 수를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우선 x는 이렇게 나타내고 이것을 루트 2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의 해를 보니까 항상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양수이면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또 다른 해는 음수로서 마이너스 루트 2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때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를 바로 2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기호를 사용했냐면은 이 기호는 영어에 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루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루트가 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루트의 첫 글자, 소문자 R을 여기서 쓰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거를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바로 R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근, X는 근 2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읽기를 X는 루트 2라고 읽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X제곱은 A라는 이러한 방정식이 있을 때 단 A가 0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범위에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 이 X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해를 X는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로 나타내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루트 A를 양의 제곱근, 양수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 4의 제곱근 중에 X는 2는 양의 수죠. 그래서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2는 음의 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음의 제곱근으로 부르듯이 여기 루트 A를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A는 음수라는 뜻입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은 음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이때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를 한꺼번에 쓸 때는 여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로 루트 A라고 읽었는데 이 루트를 우리말로 근호라고 읽습니다.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라는 이 두 용어의 차이를 그 뜻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 지금 A라는 문자와 제곱근이라는 이 글자가 여기는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서로 다른 뜻입니다. 그럼 A의 제곱근이 뭘까요? 여기서 4의 제곱근 4의 제곱근은 X제곱은 4의 해를 4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따라서 4의 제곱근은 바로 X제곱은 4라는 이 방정식의 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제곱근 A는 뭘까요? 제곱근 A는 바로 여기서 루트 A 이것을 제곱근 A라고 합니다. 이제 숫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3의 제곱근은 X제곱은 3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뜻합니다. 3의 제곱근은 X제곱은 3이라는 방정식의 해, 즉 X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 두 개를 3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곱근 3은 뭐냐? 바로 루트 3입니다. 루트 3 이것이 제곱근 3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두 용어의 차이를 꼭 구별을 해두기 바랍니다.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우선 X제곱은 3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를 X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어떤 방정식의 해는 그 등식을 성립시키는 값이죠. 따라서 해를 방정식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루트 3을 대입하면 루트 3의 제곱은 3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도 3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성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X제곱은 4라는 방정식의 해를 직관적으로 X는 2와 마이너스 2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제곱근을 나타내는 방법이 X제곱은 4라는 방정식의 해를 나타낼 때 루트 4와 마이너스 루트 4로 나타내기로 했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이 두 개의 방정식이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이 해도 같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양수는 양수끼리 같아야 되고 음수는 음수끼리 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바로 루트 4가 2와 같구나. 2는 루트 4와 같은 값이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하고 루트 4 이거를
루트 4를 2와 관련되는 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바로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입니다. 그렇다면 루트 2의 제곱이 2와 같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굳이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결국 2의 지수와 근호가 서로 약분돼서 없어지는 결과로서 2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4도 역시 마이너스 2와 같은 거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4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마이너스 루트 4도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 지수 2와 근호를 서로 약분함으로써 마이너스 2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의 예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면 루트 2의 제곱은 2와 같다.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2의 지수와 근호를 서로 약분해서 없앨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석을 해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의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여기서는 지수 2와 근호를 이렇게 같이 없앴죠.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일 때는 이 근호와 이 지수를 같이 없앨 수 있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애면 됩니까? 만약에 없앤다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것이 없애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은 이 기호가 나타나는 수가 음수라는 뜻인데 그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양수죠. 음수가 되려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음수의 제곱일 때는 이 지수와 근호를 같이 없애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수의 제곱일 때는 지수와 근호를 같이 없애서 이것을 간단한 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음수의 제곱일 때는 바로 없애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먼저 계산하면 루트 4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양수의 제곱꼴로 고친 다음에야 이 지수와 근호를 같이 없애서 2로 계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이 계산 결과로 봐서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도 2가 된다. 자, 이 두 개를 보면 루트 2의 제곱도 2고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도 2가 됩니다. 이것을 양수의 제곱일 때는 그냥 지수와 근호를 없애고 음수의 제곱일 때는 이것을 계산해서 양수의 제곱 이런 걸로 고친 다음에 없앤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일반적인 문자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a가 0보다 클 때 루트 a의 제곱은 a,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은 a. 이것은 근 루트 a와 근 마이너스 루트 a를 이 방정식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a는 이것이 a가 양수니까 양수의 제곱은 지수와 근호를 없애서 간단히 a로 나타낼 수 있다. 마이너스 a의 제곱, 음수의 제곱은 이것을 계산해서 양수의 제곱, a의 제곱으로 고친 다음에 근호와 지수를 없애서 간단히 a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제곱근의 대수관계, 먼저 루트 15와 4, 이 두 수 중에 어떤 것이 더 큰가요? 이 두 수의 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개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내야만 비교가 쉽지요. 그러면 루트 15와 4, 하나는 근호가 있고 하나는 근호가 없고 어떤 모양으로 바꾸기가 더 쉬운가요? 4를 근호가 있는 수로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 근호가 없어졌을 때 무엇과 같이 없어졌냐면 4의 지수 2와 같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4를 근호를 씌워서 나타내면 4는 루트 4의 제곱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루트 16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쉽게 대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먼저 해야 될 생각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내자. 그래서
4는 루트 4의 제곱, 즉 루트 16. 이때 16이 15보다 크죠. 따라서 루트 16이 루트 15보다 크다. 그래서 4가 루트 15보다 크다 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이번에는 근호가 없는 두 수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루트 15는 15의 제곱근이죠. 즉 x제곱은 15라는 근의 방정식의 근입니다. 따라서 그 근을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서 루트 15의 제곱은 15입니다. 그러면 4의 제곱은 16이죠. 이렇게 해서 16이 15보다 크기 때문에 4가 루트 15보다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음수이면서 분수인 경우 두 수의 대소 비교. 먼저 음수는 절대값만 비교하죠. 그래서 절대값이 큰 쪽은 큰 쪽이 음수가 더 작습니다. 우선 5분의 1을 근호가 있는 수로 나타내면 역시 5분의 1의 제곱과 근호가 같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5분의 1은 루트 5분의 1의 제곱, 즉 루트 25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루트 25분의 1과 그 다음에 루트 23분의 1을 비교할 때 근호 안에 있는 수만 비교하면 25분의 1이 23분의 1보다 작지요. 분수는 분모가 큰 쪽이 작습니다. 따라서 루트 25분의 1이 루트 23분의 1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부등호의 성질에서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5분의 1이 마이너스 루트 23분의 1보다 크다라는 이런 대소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문자를 써서 정리를 하면 자,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다.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다. 라는 이런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A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루트 A제곱 플러스 루트 A-3의 제곱을 간단히 하시오라는 건데 간단히 하시오라는 말은 이것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하려면 근호가 없는 식으로 나타내야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기 전에 각각 근호가 없는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호가 없는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미수의 부호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앞에 우리 제곱근의 성질에서 예를 들면 2의 루트 2의 제곱은 바로 이 지수 2와 근호를 같이 없애서 2로 계산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때 이 미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 지수와 근호를 바로 없애서 마이너스 2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기호 자체가 양수라는 뜻입니다. 앞에 부호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 생략됐다는 것은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수와 근호를 바로 없애면 마이너스 2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 기호가 양수라는 것의 모순이 되죠. 그래서 음수의 제곱일 때는 바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을 했죠. 마이너스의 제곱을 계산해서 4로 한 다음에 이것을 양수의 제곱으로 고친 다음에 비로소 근호를 없애서 2로 간단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수의 부호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루트 A 제곱은 A가 0보다 크지요. 미수가 0보다 크니까 루트 A 제곱에서 바로 지수 2와 근호를 없애서 A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A-3의 제곱에서 미수 A-3은 0보다 작습니다. 0보다 작기 때문에 루트 A-3의 제곱을 바로 근호를 없애서는 안 되죠. 근호를 바로 없애면 A-3이 되는데 A-3이 겉으로 보기에는 양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A가 3보다 작으니까 A-3은 실질적으로 음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근호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구체적인 수인 경우에는 계산해서 양수의 제곱꼴로 고칠 수 있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해서 양수의 제곱꼴로 고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해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선
문자가 있어서 복잡하니까 앞에 했던 이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여기서는 이렇게 계산해서 이 값이 2라는 거 구했죠. 근데 이거 계산할 수 없죠.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답이 2가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산하지 않고 답이 2가 되도록 할 수 있겠느냐. 우선 2하고 지수 2하고 근호를 같이 없앤다면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계산한 결과는 답이 2가 돼야 되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현재 마이너스 2인 것을 답이 2가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마이너스 2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방법을 루트 a-3의 제곱을 계산할 때도 똑같이 루트 a-3의 제곱은 일단 2와 지수 2와 근호를 같이 없앱니다. 그러면 a-3이 되죠. 그런데 이건 음수예요. 따라서 이것을 양수로 고치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루트 a제곱 플러스 루트 a-3의 제곱은 루트 a제곱은 a, 그 다음에 루트 a-3의 제곱은 근호를 없애면서 음수이니까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가로 열고 a-3 가로 닫고 해서 이것을 계산해서 3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한 결과를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루트 a제곱을 간단히 할 때, 즉 근호를 없앨 때 미수 a가 양수면, a가 0보다 크면 이 지수와 근호를 같이 없애서 답을 a로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수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없애면 이때 a가 0보다 작으니까 음수죠. 그래서 이 a인 음수를 양수로 고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무리수. 무리수가 무엇이냐?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합니다. 무리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수가 이와 같이 근호를 포함하는 수가 가장 대표적인 무리수입니다. 근데 무리수라고 해서 모두 근호를 가지고 있는 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호가 없는 무리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설명하시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하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보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유리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유리수인데 루트 2는 이러지 않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리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유리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분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수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아니다. 정수가 아닌 분수도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해야만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교과서를 읽어보고 여기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유리수 범위에서만 공부를 했는데 이제 무리수라는 새로운 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수가 등장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어집니다.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실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리수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원주율 있죠? 원주율, 파이, 3.1416으로 되는 무리수. 이 파이도 무리수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이 이와 같이 근어를 포함하고 있는 수, 이런 것들이 무리수입니다.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수는 이제 우리 잘 알고 있죠?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어지고, 정수는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때 양의 정수를 특별히 자연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수를 배울 때 자연수 1, 2, 3, 4, 5, 6을 배웠고, 그 다음에 영과 음의 정수를 배웠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정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분수를 배워서 이 정수와 정수가 아닌 분수를 합쳐서 유리수라고 부르고, 이제 새롭게 무리수가 등장을 했고,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자, 이제 이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보면 좋습니다. 역시 이 교과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방법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실수의 대소관계 판단. 실수가 두 개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큰가를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우선 우리가 자연수에서부터 쭉 써왔던 방법이 그 두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모든 수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두 수의 대소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선 A가 B보다 크다 작다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A가 B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이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A에서 B를 뺐을 때 0이면 A하고 B가 같다.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다. 그게 그거 같은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선 보세요. 우변에서 A하고 B 두 개의 수가 있는데 두 개가 다 잘 모르는 복잡한 수예요. 그러면 복잡한 두 개를 가지고 어떤 것이 더 큰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두 개를 판단하는 대신에 이 부등식의 양변에서 B를 빼면 이렇게 되죠. 그래도 부등호는 성립하죠. 이렇게 고쳐놓으면 좌변은 복잡한 모르는 것이지만 우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0이라는 수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두 개를 가지고 크다 작다를 판단하기보다 복잡한 거 하나와 0, 우리가 잘 알고 있는 0과 판단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기 바랍니다. 이제 근어를 포함한 식의 계산,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2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앞에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설명하시오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루트 2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여기서도 이러한 기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루트 2 곱하기 3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루트 4가 무슨 뜻이었죠? 루트 4는 4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3은 바로 2 곱하기 3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은 거죠. 이것이 2 곱하기 3의 양의 제곱근이면 이거와 똑같은 이거도 2 곱하기 3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것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선 알면 그 다음에 거기서 실마리를 찾아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도 2 곱하기 3의 양의 제곱근임을 설명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3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의 제곱근, 근임을 설명하려면 그 방정식에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설명하면 되죠. 어떤 방정식? 2 곱하기 3의 제곱근인 x제곱은 2 곱하기 3이라는 이 방정식에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함을 설명하면 이 등식이 성립하면 바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2 곱하기 3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는 거죠. 따라서 x제곱은 2 곱하기 3이라는 이 방정식의 x에다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이것을 계산하면 우리 지수법칙에서 두 개의 곱의 제곱은 각각을 제곱해서 곱하죠. 그래서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해서 계산하면 2 곱하기 3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여기다 대입했더니 2 곱하기 3과 같아졌죠. 즉 등식이 성립했죠.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도 바로 x제곱의 양의 제곱 x제곱은 2 곱하기 3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루트 2 곱하기 3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제곱근의 곱셈은 이렇게 합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곱하기 B라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곱근의 나눗셈 방법. 루트 2분의 루트 3을 루트 2분의 3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우리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앞에서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어떤 생각합니까? 루트 2분의 3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 기호가 무슨 뜻이냐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루트 2분의 3은 2분의 3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두 개가 같으려면 루트 2분의 루트 3도 2분의 3의 양의 제곱근임을 설명하면 되죠. 그러면 이것이 양의 제곱근임을 설명하려면 이 방정식에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함을 설명하면 됩니다.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x제곱은 2분의 3에다가 바로 x에다 루트 2분의 루트 3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분자분모 따로따로 제곱해 주니까 2분의 3이 되죠. 그래서 결국 루트 2분의 루트 3은 루트 2분의 3과 같다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나눗셈 방법도 AB가 0보다 클 때 루트 A분의 루트 B는 루트 A분의 B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곱근 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 제곱근 수들의 계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분모의 유리화가 뭐냐?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것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모가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로 되어 있을 때 그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일, 그것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곱근의 덧셈 뺄셈 방법. 제곱근의 덧셈 뺄셈은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근호안의 수가 같은 것끼리 계산한다.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자를 포함하는 식에서 같은 문자의 같은 차수일 때 그 항을 동류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류항끼리만 덧셈 뺄셈이 가능한 것처럼 이 제곱근에서도 근호안의 수가 같은 것이 동류항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덧셈 뺄셈을 한다라는 방법을 알아두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지만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먼저 가로안을 먼저 계산하죠. 그 다음에 가로를 풀고 나서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는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한다. 이것이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서 계산을 해야 올바른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루트 20 플러스 루트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루트 45. 이때 루트 5분의 4와 같이 분모가 무리수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수가 대략 어느 정도 크기의 수인지조차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산을 이대로 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분수에서는 분모를 통분해야 되죠. 그래서 꼭 분수의 계산이 아니더라도 이 분모가 무리수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다루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모를 유리수로 고친 후에 계산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그러면 분모 루트 5를 유리수로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루트 5분의 4를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일, 즉 유리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루트 5, 무리수를 유리수로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루트 5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 근호가 없어져야 되죠. 근호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곱을 해야 되죠. 따라서 분모에다가 루트 5를 곱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수는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줘야 분수의 크기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루트 5분의 4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이와 같이 루트 5를 곱해줍니다.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해줘도 분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루트 5의 제곱을 계산하면 5. 그 다음에 분자는 4 루트 5. 이렇게 분모를 유리화해서 이 구하고자 하는 식을 다시 쓰면 루트 20 플러스 5분의 4 루트 5 마이너스 5분의 루트 45 이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루트 20, 루트 5, 루트 45 근호안의 수가 각각 다 다르죠. 만약에 이것이 이대로 계속 다르다면 이것은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근호 안에 있는 이 큰 수들을 작은 수로 소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루트 20은 4 곱하기 5로 인수분해 한 다음에 4가 2의 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 하면 이때 2의 제곱 이거는 지수 2와 근호가 같이 없어져서 2가 근호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 루트 5 5는 근호 안에서 탈출을 못하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루트 45는 45를 인수분해하면 9, 5, 45 9는 3의 제곱 따라서 이 지수 2와 근호가 없어서 3이 근호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호 안에서 5 그래서 3 루트 5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근호안을 간단히 하면 처음에는 전혀 관계없는 수처럼 보였던 루트 20과 루트 45가 2 루트 5와 3 루트 5로 고쳐져서 결국 근호안의 수가 같죠. 따라서 이 두 개가 동류항이 돼서 덧셈 뺄셈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은 2 루트 5 플러스 5분의 4 루트 5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5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문자를 포함하는 식의 계산에서 루트 5를 x로 나타낸다면 2 루트 5는 2x, 5분의 4 루트 5는 5분의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5는 마이너스 5분의 3x 이거와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세 개가 모두 동류항이죠. 같은 문자의 같은 차수.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통항
동류항 x는 그대로 두고 이들의 개수만 계산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루트 5는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해서 그대로 두고 이들의 개수에 해당되는 2 플러스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3만 먼저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된 결과가 5분의 11 루트 5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모의 유리화는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것, 분모가 무리수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다루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분모를 반드시 유리수로 고친다. 고치기 위해서는 근호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와 똑같은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은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근호 안에 있는 수가 같은 것끼리, 그래서 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같은 것끼리 계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루트 20, 루트 45를 이렇게 간단히 해서 루트 5에 관한 수로 이렇게 고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은 차례대로 이와 같이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루트 84x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x값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x값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x값이 여러 개 구해진다는 뜻이겠죠.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x값을 구하는 문제지요.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의 등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조건을 찾으면 루트 84x가 자연수가 된다라는 조건이죠. 그러면 루트 84x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근호안이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되죠. 그래야 그 지수와 근호가 같이 없어져서 자연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근호안이 완전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84를 소인수분해 해봐야 되죠. 그래서 84를 소인수분해하면 먼저 4 곱하기 21로 인수분해 되었다가 4가 2의 제곱, 21은 3 곱하기 7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84 중에 2의 제곱은 완전 제곱수니까 이것은 근호 밖으로 나가서 자연수가 됩니다. 따라서 완전 제곱수가 되지 않은 3과 7 이것이 완전 제곱수가 되도록 만들어 주기만 하면 바로 이 루트 84x가 자연수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루트 84x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x로 소인수분해 되고 이때 2의 제곱은 지수와 근호가 같이 없어져서 2라는 자연수가 되므로 근호 밖으로 나가고 이제 3 곱하기 7 곱하기 x가 되었는데 이때 이것이 자연수가 되려면 x가 3 곱하기 7이 돼야 되죠. 그래야 제곱 수가 완전 제곱수가 돼서 자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x는 21. 이 외에도 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뒤에 더 큰 수가 어떤 완전 제곱수만 곱해지면 계속 자연수가 되죠. 그래서 x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이 x는 21입니다. 그 다음 문제, a가 1보다 클 때 이것을 간단히 하시오. 이 거듭제곱근수, 즉 무리수를 간단히 하라는 말은 근호가 없는 식으로 나타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미수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 지수와 근호가 같이 없어질 수 있다 그랬죠. 단 언제? 미수가 0보다 클 때. 만약에 이 미수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0보다 작으면 이 지수와 근호를 그냥 없앴을 때 이것이 음수가 돼서 이 기호의 뜻에 맞지 않다 그랬죠. 지금 이 기호는 앞에 부호가 생략되기 때문에 플러스 양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수가 음수인데 지수와 근호를 같이 없애버리면 결과가 음수가 돼서 안 되죠. 그래서 이 같이 없앤 다음에 양수로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근호를 뗀다라는 것을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미수의 부호를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수의 부호 조사하면 a 플러스 a분의 1은 양수입니다. 왜? a가 1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a분의 1 마이너스 a는 음수지요. a가 1보다 크니까 a분의 1은 1보다 작지요. 그래서 1보다 작은 수에서
빼기 a 1보다 큰 수 하니까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밑수가 0보다 크니까 그냥 근호와 이 지수를 없애서 a 플러스 a분의 1이 되지만 이때는 밑수가 음수니까 지수와 근호를 동시에 없애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없애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것은 a 플러스 a분의 1 뒤에 거는 근호를 없애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a분의 1 마이너스 a 해서 계산하면 바로 2a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제일 먼저 구하라는 게 무엇인지 찾아야 되죠. 문제 밑에 보면은 구하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새로 만들어진 정사각형이 이겁니다. 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한 변의 길이를 간단한 문자 x로 둬야 되겠죠. 그래서 x를 구하는 문제다. 그럼 x의 등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그 두 개의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오려 붙여 새로운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두 개의 정사각형을 오려 붙여서 새로운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두 개를 오려 붙여서 새로운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라는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알려줬으니까 넓이 구할 수 있고 넓이 구할 수 있네요. 그 다음 이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x로 뒀죠. 그럼 역시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넓이를 x제곱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여기서는 어떤 등식을 찾을 수 있냐면 두 개의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바로 새로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등식을 찾을 수 있죠. 이제 이 등식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x의 등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되죠. 구할 때 x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선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 우선 파란색 저거는 4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루트 2의 제곱. 4 루트 2의 제곱은 4, 4, 16 곱하기 루트 2의 제곱은 2 해서 32 더하니까 48. 그 다음에 새로 만든 정사각형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모르는 x죠. 넓이 구하면 x제곱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의 등식에다 대입하면 x제곱은 48, 새로 만든 정사각형 넓이가 x제곱이고 두 정사각형 넓이의 합이 48이죠. 이제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이거는 바로 제곱근에서 배웠죠. x제곱은 48을 만족시키는 x를 48의 제곱근이라고 하는데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x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48의 양의 제곱근 x를 루트 48로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루트 48 이거를 가급적이면 간단한 수로 나타내야 다음에 계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근호 안의 수를 소인수분해서 제곱수가 있으면 그 제곱수를 근호 밖으로 내보내서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8을 먼저 인수분해 하니까 16 곱하기 3으로 인수분해 되죠. 그 다음에 16은 4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지수 2와 근호가 없어져서 4가 자연수인 모양으로 근호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3은 근호 안에서 탈출을 못하죠. 그래서 4 루트 3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는 일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